네, LG화학에서 분사한 전기차 배터리 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이어서 두세 주만 받아도 짭짤한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가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죠. 때문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증시에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전략 그리고 주가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보영 교보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 정말 투자자들 관심이 많네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 이미 그 관심이 반영이 돼서 희망 공모 금액이 1경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경이란 숫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기관 투자가의 수요 예측이 202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숫자인 1경원에게 숫자가 모였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몰린 거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큰 확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성장성이 워낙 크고 또 공모가 자체가 할인율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책정된 것이 흥행의 주요한 원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모가 30만 원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정해진 듯하다 그런 얘기인데 내일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되잖아요. 이틀 동안 전체 공모 물량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지 일반 청약을 하는 사람들 균등 배분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반 청약자 분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1,065만 5천 주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절반은 균등이고 절반은 비례 배정 방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균등 배분은 절반 10주 이상을 청약한 사람에게 최소 한 주 이상 주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고 최소 단위는 10주이기 때문에 이 10주를 청약하려면 공모주 가 이제 30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300만 원에서 50%인 150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면은 되게 됩니다. 15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네, 15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은 7개 증권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증권사를 아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보유 물량은 KB증권이 가장 많은 45.8%의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고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약 각각 22.9%를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이 2.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유 자금이 좀 많으시다면 가장 물량이 많은 KB증권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좀 보이고 있고 여유 자금이 많으면 KB증권이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날 경쟁률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날 이제 실시간으로 경쟁 사항이 뜨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낮은 경쟁률이 있는 증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보기를 하려면 수요일 날 오후에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혹시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한 주도 못 받을 확률 혹시 있습니까? 균등 배정은 한 주씩 무조건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경쟁이 많으면은 좀 그 물량이 너무 낮게 된다면 못 받을 확률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모가 기준 LG엔솔 70조가 되는데요. 공모가 30만 원이니까 지금 경쟁자 중국의 CATL이 시총이 230조라는데 70조 대 230조 경쟁자 이 가격 차이 좀 좁혀질까요? 네, 지금 LG엔솔 펀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좀 갭을 줄일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상장 첫날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따상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공모 물량이 적고 또 유통 물량 자체도 전체 물량에서 13.5%밖에 안 되는데 예. 이 중에 기관의 절반 이상이 확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 당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1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들이 조금 이렇게 그날 좀 주가에 이게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네. 지수 추종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조금 이렇게 높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첫날 수급만으로도 좀 갭을 메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지금 예. 이제 상장가액을 정하는 그 이제 기준이 예. EV, EBITDA라는 이제 배수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CATL은 이제 EBITDA 기준으로 80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배수를 적용을 했는데 80배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배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낮게 돼 있다. 있는 상황이고 또 펀더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CATL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에 반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시아나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고루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측면에서 갭을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날 따상이라는 게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따블이 된 다음에 상한가 올라간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 기준으로는 이제 30만 원에 상장을 하니까 예. 따블이 되면은 60만 원이고 원에. 거기서 30%를 가니까 아, 그렇군요. 네, 78만 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네, 그러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주가. 이제 그날 27일 상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LG 엔솔의 수주량 아까 뭐 상당히 좋게 보시던 수주량도 굉장히 많습니까? 네, 수주는 지금 현재 수주 기준으로 이제 회사에서 밝혀준 수주는 260조 원 규모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주량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워낙 폭스바겐이나 GM, 뭐 테슬라까지도 골고루 자동차 OEM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 마련한 돈이 10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LG 엔솔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공모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24년까지 나눠서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대부분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창 이제 국내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약 한 6,45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북미나 유럽, 중국 쪽으로 이제 생산 능력 확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게 7조 8천억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더 개발하거나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차세대 전지, 전고체 전지 등의 같은 연구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쓰는 돈이 1조 6천억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예. 이를 다 합하면 1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자금 계획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거의 생산 능력 확충에 사용될 거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제 10조를 공모로 해서 마련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니까 기존의 수주 잔량도 중국의 CATL보다 많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왜 이 배터리 사고가 좀 났어서 안전에 조금 의문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전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작년에 원래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장에 밀렸던 이유도 이런 화재 사건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리스크 있는 공정들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했고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스택 앤 라미네이션 방식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끝이 조금 휘어져서 이런 화재 이슈에 조금 민감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Z 모양으로 쌓는 지스택 방식으로 그 공정 자체를 조금 변환한다든지 이제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비전 머신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좀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제 인건비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네,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LG 엔솔이 분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 LG 화학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LG 엔솔 상장을 계기로
뭔가 이 LG 엔솔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LG 화학 주가도 올라갈지 아니면 LG 화학 샀던 분들 조금 요즘 주가가 떨어져서 좀 기분이 우울한데 계속 하락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작년에 2020년 12월 1일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시장에 좀 많은 논란을 네. 일으켰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거의 뭐 100만 원까지 갔다가 60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뭐 LG 화학을 커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의견으로는 예. 모 회사가 있을 때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하는 시각이 우세한 걸로 지금 보고 지주회사의 가격 하락 있습니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상장률 지분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0%가 잡히던 것이 이제 약 한 82%로 잡히기 때문에 네. 실적상으로도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인 석유화학 부분도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소 때문에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주사에는 일단 한 20-30% 정도 상장 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적은 편이다. 네. 그런 분석이네요. 자, 상장하는 LG 엔솔의 뭐 경쟁자이자 같은 배터리 회사 SK온. 이 SK온이 SK 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회사죠? 네, 맞습니다. SK온 그리고 삼성 SDI. LG 엔솔처럼 뭐 이런 상장 분위기 타고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수급 블랙홀 현상이 당분간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블랙홀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 이제 너무 이제 큰 회사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채워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 블랙홀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말했던 그 EV, EBITDA 기준으로 50배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삼성 SDI도 국내 퓨어한 그 배터리 2차 전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배수가 22배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런 너무 EBITDA 22배밖에 네, 안 되고요. 2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매력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각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또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대형 배터리 업체 예. 배터리에서 흑자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소재 업체에게 집중됐던 관심도가 셀 업체까지도 실적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올해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제 뭐 수급 블랙홀 현상이 잠잠해지면 심리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수급 블랙홀이 조금 진정이 되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종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들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약간 실적상으로 볼 때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반도체 수급 불균형 이슈로 인해서 작년 2분기, 3분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들을 보여줬는데 4분기에는 그런 수급 이슈에서 좀 이제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플랫한 실적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저조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의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수급난은 대부분 4월부터 좀 해소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면 예.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산업 전반적인 성장에서 보더라도 아직 2차 전지는 그래도 성장의 초입이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또한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도 성장의 초입으로 본다. 그런 게 여기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일부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내재화 움직임이 있다는데 혹시 배터리 회사들의 영향 없을까요? 네, 작년 4월이죠. 그 폭스바겐에서 내재화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 주가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저조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OEM에서는 내재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들이 이제 지금 결론으로 내세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내재화보다는 배터리 업체와의 합작사를 세우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폭스바겐이나 이제 자동차 OEM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자동차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약간 미지수다라는 네. 게 보이는 게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비용 그리고 제조업 공정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직은 의구심이 있고 그렇게 내재화를 하더라도 아직 큰 국내 배터리 산업에 좀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내재화를 추진하더라도 합작이 되거나 또는 배터리 회사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네, 내일 모레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하는 LG 엔솔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